안녕하십니까. 이타 아카데미의 김슬기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제135회의 마지막 교시인 4교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를 볼까요? 4교시는 제가 봤을 때 골라야 되는 문제가 딱 4문제밖에 없습니다. 우선 1번 문제. 1번 문제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이 두 번째 문제도 선택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문제는 스킵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네 번째, 이 네 번째 문제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 이 다섯 번째 문제도 스킵을 하셔야 되고, 여섯 번째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본 문제가 됩니다. 우선 4교시에 대한 전략은요, 4교시는 골라야 되는 문제가 한정되어 있고, 점수가 아무래도 다른 교시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권의 점수를 맞아야 되는 문제는 1번 문제, 그리고 분산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문제,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합격권의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1번은 15점에서 17점, 2번 문제도 15점에서 17점, 6번 문제는 14에서 15점, 이 정도의 범위를 맞아주시고, 4번의 감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써도 10점에서 12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압기 병렬 운전에 대해 설명하시오. 변압비가 다른 두 대의 변압기 병렬 운전. 2번 임피던스 전압이 다른 변압기의 병렬 운전. 3번 변압기의 통합 운전. 변압기 병렬 운전은 병렬 운전 가능 조건, 이 가능 조건을 알아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극성. 극성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각변이야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세 번째, 건수비. 건수비가 변압비가 되고요. 이 변압비가 같을 것. 네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임피던스 전압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퍼센트 R과 퍼센트 XB가 같을 것. 여섯 번째, 용량비 3대 1 이내일 것. 그 외 비율, 온도 상승 한도, 등등이 있습니다. 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7번은 알고만 있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건수비가 다르면, 이 변압비가 다르면 전압차에 의해서 순환전류가 발생하는데, 이런 병렬 운전을 하고 있을 때 TR1, TR2, TR1이 전압이 더 높고 TR2가 전압이 낮으면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순환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순환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변압기에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네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원래 변압기 병렬 운전 시에는 이 각각의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동일할 때 부하의 분담은 용량에 비례해서 부하를 분담하지만,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를 경우에는 임피던스의 반비례해서 부하를 분담하기 때문에 부하 분담에 불평형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 변압기의 통합 운전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운전으로 변압기 병렬 운전 대수를 최소로 운전하는 것을 통합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 변압기 통합 운전에 대한 내용은 송배전 기술용어 해설집 한국전력공사의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사형 전원 전력계통 연계 시 다음 항목을 설명하시오. 단독 운전과 자립 운전. 이 내용은 분사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 가이드라인의 용어 정리에 해당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연계계통과의 절연 방식에 따른 인버터 분류. 이 문제도 133회에 나왔었는데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상형주파 절연 방식과 고주파 절연 방식, 그리고 무변압기 방식,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 또한 분사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의 제19조 변압기 파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정상 전압 및 주파수에 대한 운전 지속시간. 한전계통의 비정상적인 전압과 주파수가 발생을 할 때 이 비정상적인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 분사형 전원을 계통으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제13조 한전계통 이상 시 분사형 전원 분리 및 재병의 기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FRT 내용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분사형 전원의 계통 지원 기능. 이 내용은 역성 병렬로 연계하는 인버터 기반의 분사형 전원, 계통의 운영과 전력 수급을 위해 전압 변동, 주파수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준은 무효전력에 대한 기능과 유효전력에 대한 기능, 계통, 운전, 유지기능, 비상시 기능 등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기준을 아마 다들 준비를 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 FIT 기능을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무효전력에 대한 제어 기능과 유효전력에 대한 제어 기능, 그리고 계통을 유지해야 되는 계통 운전 유지 기능, 그리고 비상시 기능 등을 공부를 하셨을 텐데 개략적으로 적어주시고 FIT를 힘있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감리 문제는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를 준비를 해서 해당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감리 문제는 아무리 작성을 잘해도 좋은 점수, 합격권 점수를 맞기는 어렵습니다. 나머지 기본 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더 잘 써주시고, 이 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스킵하시고 6번 문제. 6번 문제도 기술적으로 쓸 게 엄청 많은 문제인데요. 이 ZEB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작성을 해주시고, 정의는 간단합니다. 단열 성능을 크게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런 것을 ZEB라고 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태양광, 그 외 신재생 기술을 융합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 자립률. 제로 에너지 건축물과 같이 법령에 영향을 받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련된 기준, 법령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생산량,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의 비에 백분율을 해준 것을 말하는데요.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총 소요량. 이 내용도 연간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곱하기 1차 에너지 환산계수. 이것을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총 소요량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것은 BEMS가 되고요. BEMS는 정말 쓸 내용이 많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BEMS를 준비를 하셨다면 이 BEMS만 가지고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 문제를 더욱 풍성하게 작성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인센티브도 잘 준비를 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로 에너지의 인증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 혜택, 대출, 신재생 에너지, 설치 보조금,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잘 정리해서 인센티브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법과 관련된 기본 문제는 관계 법령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35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문제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이번 135회 합격의 전략은 1교시, 2교시, 3교시, 이 1교시, 2교시, 3교시를 60점 이상 고득점을 획득한 후에 난해했던 4교시를 50점 정도로 획득을 해서 시험을 보시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135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문제 분석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